안녕하세요. 강력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단독택 및 다세입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도정법은 우리 시험에 주관식 문제 하나와 객관식 문제 하나를 출제하게 되는데 보통 정비사업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자주 묻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문제를 18회 시험에 출제한다 했고 16회 시험 때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만 그래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종류는 구분해놔야만 도정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으시죠? 여기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노후 불량 건축물을 새로 신설하거나 확충, 새로 철거하고 건설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고 도심, 부도심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주거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여기 주거환경 사업은 달동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단독택이나 빌라라 불리는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저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사업을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 또는 연립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 등은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확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비 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은 공익 사업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충분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만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사익 증진 사업으로 우리가 구분한 바 있습니다.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작년 최모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하여 부동산 가격을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좀 올릴 목적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놨습니다.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 도정법에서 찾아내는 것이 올해 주요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특이한 개정사항들을 함께 보는 게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비교를 항상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사업 외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 18회 시험 때 주관식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 구역 안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으로서 도로를 가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모두 둘러싸인 가로 구역 안에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 안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이를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가로 구역은 그 단위 면적,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실시하는 정비 사업으로서 그 성격이 소규모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저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했지만 추가 부담금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때 그곳에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신설하거나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주거관리 사업은 기존 단독택과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기반시설만 새로 확충한 사업을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저 관리란 말 보게 된다면 항상 개발이다, 보존이다. 보존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주거관리 사업은 비개발 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은 놔두고 정비기반시설만 확충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가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구분할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전축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외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도 있죠. 그래서 주택전축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의 재건축사업과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가능한데, 최근 서울 강남권의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높은 일반 분양 가격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의 재건축 사업과 정비구역 외 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한번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정비구역 지정해줘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구역에 입지 조건을 갖췄을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가로구역 안에 주민 자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과 관계없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6가지 종류가 각각 정리되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특징들을 다른 문제를 통해 한 번씩 확인해 나갑니다. 2번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2번. 주택전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반면 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줘야만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구역 지정은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3번. 주거환경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등등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일반적인 경우 지상권자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파악하고 있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재건축 사업의 대상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고,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땅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지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땅만 가지고 있는 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시도지사 등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야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4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정비기반시설을 한 도로 등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해 주시는데, 이 정비기반시설은 주택법상의 부대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이용시설은 마을 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등의 주민의
후생 복리를 향상시키는 복리시설의 성격 가진 것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하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하나는 부대시설이고 하나는 복리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구분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3번입니다. 도심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5년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으로서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은 각종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개발 용도의 땅인데 특정 토지에 개발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격은 보통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은 여러 토지 소유자 등은 많이 원할 텐데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데나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그 요건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방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장이 수립하게 되는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 기본 방침과 관련되어서는 전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그리고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 기본 방침입니다. 여기 정비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반면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한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여기 기본 방침 등에서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하게 되는데 특정한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중이 75% 이상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법정 기준의 20%에 미달하게 된다면 쾌적한 삶이 곤란한 곳으로서 정비 사업이 필요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방침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구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중이 75% 이상이고 정비 기반설이 지역 주민에게 공급할 법정 기준의 20% 미만이 되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동네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비 계획을 토대로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인 지도의사, 대도시장에게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관할하고 있는 장소의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의 정비 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도의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의 타당 검토는 5년마다 이루어지지만 그 기본 계획의 계획 기간, 수립과 관련된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로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 방침의 경우는 10년마다 기본 계획을,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에 관한 사항 1번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는 기본 계획이 좀 필수 사항이지만 대도시 아닌 곳, 인구 50만 미만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는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임의적 사항이 되게 됩니다.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특별시장 등은 기본 계획 수립 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심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이죠.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지 지금처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3번 틀린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기본 계획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 계획이 포함된다. 5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한 때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도정법과 관련되어 대도시장과 대도시장과 도지사의 권한은 동격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 여러 시군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시군은 도지사의 하급 관청으로 취급하게 되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하면 그 시장의 권한은 도지사와 동격인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지사의 승인 받을 것, 당연한 이야기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최근 시험 문제 다뤘다고 하면 이제 그 주변 문제와 관련되어 기본방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계획기간과 타당성토에 관한 사항 살펴주셔야 되고, 정비계획은 시, 군, 구청장이 수립하지만 정비구역의 지정은 지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한다더라. 그 정도를 한번 살펴놓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정주사업의 안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 군,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정주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하기 위해 안전단 실시하여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안전단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되어 공동주택단지 안에 각종 건축물, 주택과 부대, 복리설의 내력 구조부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상태에서 주택정주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의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고, 이러한 안전단은 누가 지시한다? 시, 군, 구청장이. 그러면 이 안전단은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직접 시행할 수 있고요. 안전진단 필요하다 주민이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받은 때에도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단은 주택전사업과 관련되어 시, 군,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요청받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이 자발적 요청해서 안전단 실시하게 된다면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검증가 필요하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안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2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안전단과 관련되어 공동택의 내력 구조부 등에 대한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진단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그 대상은 공동택만이 아니라 주택 단지 안에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만 안전진단 대상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그 대상에서 배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주택정주사업과 관련되어 안전단 실시하게 된다면 전체 건축물의 4분의 3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단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단 실시해보니 이미 4분의 3을 충족한 상태라고 하면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단 실시할 필요 없죠. 그래서 주택정주사업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안전진단 실시하기 전에 특정 건축물에 대한 구조, 상태를 조사해 보니 당장 무너질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경우라면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지에 이를 수 있는 진입 도로에 포함된 곳이라고 하면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진입도로 부지로 결정된 곳이라고 하면 기존 건축물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안전진단 없이 주택정주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번 만장입니다. 3번입니다. 안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주택정주 사업에 대한 안전단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내력 구조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 구조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단 실시 기관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정주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번. 시군 구청장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안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시군 구청장이 안전단 실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저 안전단을 주민이 요청하여 실시했다고 하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전단 실시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정주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요것 하나 잠깐 살펴놓습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이루어지는 것과 정비구역 아닌 곳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구분되겠습니까?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 그거는 특정 아파트 단지를 예상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관계없는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일부러 정비구역 지정에서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정주 사업은 이원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주택정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미리 시군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안전단은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정비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단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에 담고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주택정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안전단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안전단 실시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정비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주택정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도 필요 없죠. 그러면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시, 군, 구청장이 이 시기에 안전단을 실시하게 된다면 저 안전단 결과 여부를 토대로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비구역 외 구역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 자는 안전진단 실시했던 시, 군, 구청장이 정비구역 외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자이고요. 그래서 만약 서울 강남에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결정하는 자 누구이다? 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거나 수도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는 대도시장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대도시장이 직접 해버립니다. 이 대도시장을 좀 배제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주택정주 사업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시도의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관계 행정청은 두 곳이죠.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구역 지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개 행정청에 만족해야만 가능한 반면 이 두 번째 경우는 구청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주택정주 사업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두 번째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전단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과 관계없는 주택정주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 결정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전단의 시기 구분해 놓으시고 특별히 정비구역 외 주택정주 사업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 점을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비용 부담. 원칙으로 시군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이죠. 5번입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정비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1번 틀립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어떤 일이든 시도지사, 시군, 구청,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 없습니다. 1번 틀린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해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첨부하여 시도의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곳이 있는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의제 효과로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확인했습니다. 5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있는 날부터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계획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없다.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 5번과 관련되어 재난 복구와 관련된 응급 조치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에 부적합한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이 제한되지만 재난 복구 시에는 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126번은 답을 1번으로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경우 없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6번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 예정 구역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에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 정비 구역은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 정비 구역이 될 수 있는 공간. 미리 투기 세력이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투기 세력의 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군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정비 예정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3년 범위 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하며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러한 행위 제한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3년 범위 내 제한할 수 있고 1년 범위 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 4년이죠. 그래서 2번 정비 예정 구역의 행위 제한 기간은 최대 3년을 할 수 있다. 최대 4년이 되게 됩니다. 원칙적인 행위 제한 기간은 3년,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 지역에서 건설의 건축, 토지의 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정비예정구역에는 일정한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을 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5번 행위제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인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비예정구역과 관련되어 정비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 누구인지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행위 제한 기간은 원조로 3년,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두 가지만 제한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7번입니다. 도시 및 조강경 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18회 시험 때 기출문제로 다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거리는 못 될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재발사업, 주택전조사업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번 주택재발사업으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번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으로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동의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시군구청장이 시도의사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에 관한 사안들을 저렇게 살펴보셨는데 우리 이것 보시면서 정비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앞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 시, 군, 구청, 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시도의사 등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자도 시도의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제 방법과 관련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과 시, 군, 구청장이 요청해서 해제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회 기출문제 때는 시, 군, 구청장이 요청받아 정비구역 해제하는 경우를 시험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자, 정비사업과 관련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때,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얻어지는 이익과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판단할 때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되게 되면 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택재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조합 설립하기 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저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음으로써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사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저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과반수 주민이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30% 이상이 해제 요청한다 해서 무조건 해제시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만들기 전에 정비구역 안에 일정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정비구역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을 때 시군구청장은 지도이사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할 수 있는데, 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특히 주택재발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3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조합이 2년 이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조합이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은 때, 사업 시행인가 못 받은 때, 그런 때는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과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받을 수 있는데, 그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못 만들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은 시도이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게 되고, 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있어서 주택 재개발 사업,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431에 동의 얻은 때 주택 재개발 조합 설립할 수 있고,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한 때에는 4332의 동의,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주택단지 안에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4321, 얘는 주택재발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이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75%,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데, 이 동의 자체를 얻지 못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주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해제 사유가 되게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만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 시행인가는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과 마찬가지의 성격으로서 이때는 조합 총회 동의 외에 설계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놔야 되죠. 그러면 1번 보게 되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으로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내 사업시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제서야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걸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7번 정비구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18회 기출문제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정비사업 절차, 정비구역이 정군시 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추진위원회 만들고 저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아 조합 설립하게 되면 저 조합이 사업 시행인가 받아 각종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그 순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꼭 한번 잘 정리해 놓습니다. 128페이지에 8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조합 설립 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당연히 추진위원회 업무에 해당되게 됩니다. 3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작성.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 내역은 조합 만들어진 이후에 결정할 수 있죠. 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정비사업 비용 분담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위원회 주된 업무는 조합 설립 전 단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합원의 정비사업 분담 내역은 조합 설립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고유 업무가 못 됩니다.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 동의서 증고, 그리고 5번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조합 설립 전에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9번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